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변치 않는 것에 집중하자. 안녕하세요. 왕치구 부동산 임치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든 부동산 매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어떠한 속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의 급보다는 입지의 급을 따져라.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살 수 있는 매물 중에서 최고의 입지에 있는 매물을 사면 됩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겁니다. 너무 쉽죠? 입지. 즉, 그곳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편리함, 그곳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런 것이죠. 이 환경이라는 것은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가에서도 못 바꿉니다. 부산에 살면서 네가 원하는 금액 다 줄 테니까 우리 집 앞을 한강 조망으로 바꿔줘 하면 바뀌어지나요? 안 되죠. 경기도에 살면서 우리 애가 대치동 쪽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뭘 하면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입지는 노력이나 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입지가 아니면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그래서 그 입지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하나 나갑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떠한 걸 사야 10년 뒤에 내 부동산 자산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 있을까요? 1번, 시골 산촌,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에 지어진 40평대 신축 아파트. 2번, 강남 한복판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운막집. 정답 2번. 너무 쉽죠?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쉬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입지를 보면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입지를 조금만 양보하면 엄청나게 많은 선택권이 생기거든요. 입지를 고집하면 지금 당장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거주 공간이 작아진다든지, 월세 수익률이 낮아진다든지, 빌딩 살 걸 아파트 사야 되고, 아파트를 살 걸 빌라 사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렇게 입지를 고집하면 고민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입지를 한 발짝만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상품의 급이 확 높아집니다. 중심지에서 조금만 벗어났는데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품과 입지 헷갈릴 때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 상품은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촌을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갈아엎고 빌딩을 세운다든지, 오래된 꼬마 빌딩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얼마든지 상품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입지는 딱 정해진 그 장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강남역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투룸, 이런 건 대한민국에서 그 동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의 급보다는 입지의 급을 따져라. 그러면 최고의 입지를 찾는 법은 뭐냐? 부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과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그냥 일자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과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쉽죠? 부동산 투자로 돈 좀 벌었다는 연예인들이나 사업가들이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지 유심히 한번 보세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입지만 보죠. 부동산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거주하는 동네와 투자하는 동네를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주는 상급지 해도 되고 하급지 해도 돼요.
월세 살아도 되고 매매해도 되고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투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급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슷한 입지에서는 어떠한 상품을 골라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최대한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즉, 희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동의 아파트 매물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10층까지는 앞에 있는 건물 때문에 한강이 안 보여요. 그런데 11층부터는 한강이 보여요. 11층부터는 10층까지의 매물이 가질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죠. 10층 매물을 사서 그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해도 한강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강 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체 불가 요소가 있습니다. 11층부터 19층까지는 한강은 보이는데 층간소음이 있는 층이죠. 그런데 20층은 꼭대기층이라서 한강도 보이고 층간소음도 없는 층이에요. 이 20층은 층간소음을 생각한다면 이 라인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매물이죠. 예시 하나 더. 노후를 위해서 전원주택을 구매한다고 볼게요. 입지가 비슷하다 치면 첫 번째, 정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보이는 허름한 집. 두 번째, 자연은 아무 볼 것 없지만 상당히 이쁜 집. 집과 자연 풍경 중에 어떤 게 대체 불가능하죠? 자연 풍경이죠. 집이야 시간이 지나면 둘 다 낡을 거고 누군가가 집을 새로 지을 목적으로 살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 풍경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화려한 집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계약하고 나면 우리 집 같은 예쁜 매물들이 많이 있다는 게 그때서야 보입니다. 다시 팔려고 부동산에 가면 주변 집보다 싸게 내놔야 팔린다. 뭐 급하면 가격을 더 싸게 내놔야 팔린다. 자연 풍경이 별로라서 사람들이 잘 안 찾는다. 막 그런 말을 하죠. 그제서야 느끼죠. 아, 대부분이 경치값이구나. 집값은 조금밖에 안 쳐주는구나. 그때서야 느끼죠. 이렇듯이 매물을 볼 때 동일한 입지에서는 어떤 게 대체 불가능한 요소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러한 요소를 가진 상품을 고르는 게 경쟁 우위를 가지는 겁니다. 요약입니다. 가능한 한 최고의 입지에 있는 상품을 골라라. 동일한 입지라면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있는 상품을 골라라. 이번 영상까지 부동산 얘기였고 다음 영상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의 속성을 알아보고 어떠한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